시간에는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2회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그 문화예술 교육은요, 문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가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예술 교육 흐름과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꼽고 있는 청소년 예술 기업,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제가 미국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관심을 뒀던 미국의 교육제도가 전반적인 것을 먼저 한번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의 교육제도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교육은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에는요, 쇼 앤드 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어린이들이 주말이나 휴가를 끝내고 다시 학교에 갈 때 그 주말 휴가에 가서 자기가 갔던 곳, 또는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같은 관련 것 하나씩 가져와서 선생님과 그들에게 보면서 그 쇼, 그리고 얘기하는 텔, 그래서 쇼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시간에 어떤 아이는 사진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뭐 선물을 받은 장난감이나 또 뭐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 저는 이 이야기를 미국에 방문했을 때, 친척들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좋은 교육제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 꼬마들이 서툰 말솜씨겠죠.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쇼앤텔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 찍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느라면은 귀엽기도 하고 대견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교육은요, 전통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2학년까지 의무 교육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K-12, 그러니까 이제 K through 12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즘은 또 뭐 지난번 제가 신문에서 스크립 해놨는데, 교육의 폭이 유치원 이전이 유아원 있죠. 유아원에서부터 대학 4년을 포함하는 P16이라는 개념을 확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미국은 각 주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갖다 포함해서 5 플러스 3 또는 16이 되겠죠. 플러스 2까지 하면 8년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4년 다니도록 되어 있으면 결국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을 소학하는 것을 한국 제도와 같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비해서 자유와 선택 여지가 많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예컨대 예를 들게요. 일찍부터 우리 한국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머리나 복장 등 여러 가지 간섭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우리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자유스러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중교에서부터 학교할 때까지 전 학급이나 전 학년이 똑같은 과목을 수업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미국의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생들은 일찍부터 우리 대학에서 하듯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버릇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교육제도는 자유를 배우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을 갖다 뭐 개의 나라, 자유의 나라, 선택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미국다운 얘기다 하는 생각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들이 안고 있는 방종과 무절제라는 측면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은 결국 사립학교를 택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는 가정학교라는 대안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학
우리 한국서 제 첫째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 대한 교육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미국이 비교적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대한학에 대한 실제 실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많은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학교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능력과 의지를 가진 부모들이 헌신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 말할 거 없는데 이런 미국의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식 제가 교육은요,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과목과 입시 지옥으로 표현되는 파행적 교육 제도 아래서 한국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학생들을 유치원 때부터 과외시키죠, 학원 보내죠, 또 때로는 조기 유학 등을 보내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미국은요 이런 게 없죠. 교육은 훨씬 더 융통적이고 가변적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가령 아직도 한국에서 남보다 공부를 못해서 낙제한다든가 공부를 잘해서 올바르는 것에 대한 시간 별로 곱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도 다 다르듯이 그 능력도 다 다르니까 이거 그럴 만해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교육입니다. 옛날부터 뭐 도덕이니 우리가 봤던 바른 생활 또 생활 윤리니 하는 이런 과목은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온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과목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착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이 그렇구나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예의와 염치, 범절 뭐 이러는 것을 모르는 깡패 사이가 되었다고 비난거릴 수도 있지만은 반면요. 그렇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튼튼한 사회기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가 사실은 그것은 미국의 학교 교육 때문만 아니겠죠. 어떻든 미국 교육이 가장 두려진 강점 중에 하나가 그 말은 쇼앤텔이 산교육을 일러주시어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살려주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할 때 더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말해야 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보여주며 말하기는 이제부터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미국식 교육을 받는 학생들보다는 비논리적이고요. 비창의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표현이 합리적,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더니요. 쇼앤텔을 겸하고 자란 미국 학생들은 개성과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자유를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은 노벨상 배출이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두뇌들을 가능한 불러들여서 길러내면서 또 최고의 수준 고등교육 꼭 첨예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모두에게 시민적 기능적 입히는 훈련을 제공하는 일반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을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시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험을 갖다가 볼 때 절대 암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말반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시험도 그런 성향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요, 문화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민주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누리는 모든 이들이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전체적인 다원주의에 기반한다는 것이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정부, 지하정부 모두가 하는 그러한 예술 교육의 운영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예술은요, 문화 민주주의와 다원적 경쟁이 있으면서도 누구나 문화의 예술을 배우고요,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국립예술기금은 모든 국민에게 예술 참여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창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립예술기금입니다. 자, 미국의 문화예술 교육의 운영 주체는요, 연방정부, 그 다음에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가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및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의 현장의 문화예술 교육에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결정하고 제시하는데요. 이것을 교육표준 K12, 아까 제가 했죠? 12년의 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 K-12인데요. 최근 미국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학교 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장려하고 있죠. 그리고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요, 통합교육을, 그리고 통합교육과 미디어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미국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주요 특징을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은 제가 여러분들 문화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미국 문화부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프랑스와는 전혀 좀 대조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자, 미국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학교 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주지 과목인 언어와 영어, 수학에 치중되어 있으며요, 예술국 과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윤리라든가 이런 거 없다고, 도덕 같은 것은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자, 예술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학교 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장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 교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시 문화예술 교육이 장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문화 다양성의 강조입니다. 자,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과 특성상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그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용광로는 모든 걸 집어넣으면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모든 특징이 사라지죠. 그러나 미국은 지금 사라다 접시 있죠. 사라다 접시는 어떻습니까? 사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마요네즈를 넣어서 비비면은 어떻습니까? 특이한 통합적인 맛이 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물로 씻어내면 어떻습니까? 원래의 채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통합교육이죠. 그래서 가든의 다중지론 이론에 입각하였어요. 자, 여러 영역의 지능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과목을 접목해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과목을 융복합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이 통합교육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도 그래서 문화복지 융합교육학과라는 것을 통합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미디어 교육인데요.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에서는요,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강조되죠.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점이 변화하는 현대사에 효율적으로 일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교육이 다양한 교수 방법을 시행하죠.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다시피
어떤 뭐 동영상이라든가 뭐 텍스트도 좋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빠르게 여러 지식을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하루에 1억만 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지금 우리 지식 기반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이 가만 있어보자. 이것보다 이거 그래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요. 미국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사례로는요. 청소년 예술 기업이 있죠. 이 예술 기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인 아티스트 포 휴머니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10대들을 위해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작품 생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학생들이 직접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작품 생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은 기술과 어떤 창의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실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8년 동안에 5천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활동에 참여했던 것이고 참여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국의 청소년 예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단한 5천 명이라는 많은 인재 양성하는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를 보스턴의 그 공립학교에서요, 청소년들이 예술하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 것을 갖다가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예술가들이 집중적인 멘토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청소년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예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좋은 사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10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릴 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요. 정규 과정 외에도 학교 내에서 문화예술 과목과 관련된 특별활동 및 방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왜 교과목은 되게 많이 제재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특별활동과 방과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학년들 학생들은 주로 체육활동과 관련된 방과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고등학생들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과 연계해서 문화예술 교육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외에 외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또 대학교와 연결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과 공립학교 간의 연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개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이런 연관된 일들을 갖다가 이제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부처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연방정부의 문화부라는 부처 조직 없이 독립행정기관인 국립예술 인문학재단, 국립인문학기금, 뭐 예술기금 등을 통해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 주, 정부의 파트너십 정책으로 모든 주에는요 주립예술진흥기관이 창설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국립예술기금 중심으로 주예술위원회와 지방예술연합회, 지역예술진흥기관들에 의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 실현, 아까 문화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설명드렸죠. 그래서 문화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문화예술을 갖다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배우고 체험하고 향유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의 기회를 갖다가 보장해 준다 이것이죠. 그래서 문화 민주주의를 갖다가 여러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장했어요.
확장해주고 인종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나라답게 문화 다양성의 보장 그리고 개개인의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통한 사회 자본 확장이 5가지 내용을 미국은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호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는 연방정부와 6개의 주정부, 2개의 준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 호주예술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정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했고요. 문화예술 정책의 운영 주체는 연방정부로서요.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 정부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 및 민간기업과 협업하여서 학교 문화예술 교류부터 일반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소수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자, 호주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기관 활동이 주요 주체인데요. 호주 전역에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국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세로는 호주 정부의 지원 또한 매우 적극적인 편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의 문화예술 교육의 특징입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어떠냐? 국민의 높은 관심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고 해결 중심의 수준의 교육으로서 기능적 예술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사고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고 해결 중심의 시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입니다. 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민주주의란 바로 이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예술 발전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만나서요. 지역 주민 간의 여러 커뮤니티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술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동호회 같은 것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 장애,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계층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화예술이 한바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 예술 행사를 오지 상간마을에 있다. 이런 오지 상간마을에 문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가져가서 실제 공연도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호주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에는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례로 모래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도 시작했죠. 그래서 호주 정부 출신의 젊은 원주민 음악가들로 구성된 밴드가 호주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민들이요, 음악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서 시스템 프로젝트는요, 전통적인 노래와 춤을 현대 음향을 통해서 현대 음악으로 전환하는 공연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외로움, 그 다음에 국가, 전통, 사회적인 문제, 또 원주민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악곡을 구성해서 매우
매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공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사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음악을 통해서요, 음악을 통해서 치유와 건강을 갖다가 지역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뭐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것들, 고조의 모래길과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서 하는데, 이 모래길 같은 것은 호주 정부에서 대단한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활성화되고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서서히 어떤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미국과 호주의 문화예술 교육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것을 적용할 수 있겠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지만이 효율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외국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연구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